열심히 했는데 오해받은 적 있으신가요? 최선을 다했는데 누군가의 한마디에 모든 게 흔들리는 느낌. 억울한데 말할 곳도 없고 혼자 그 무게를 감당해야 했던 순간. 430여 년 전 이 바다에서 그 감정을 고스란히 안고 살았던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나라를 구한 영웅으로 기억되지만 그 전에 먼저 억울하게 옥에 갇혔고 모든 걸 빼앗겼으며 오래도록 혼자였습니다. 오늘은 그 사람의 이야기를 함께 들여다보려 합니다. 그리고 그를 둘러쌌던 왕과 신하들, 그 시대를 함께 살았던 사람들의 이야기도요. 어느 한쪽이 완전히 옳거나 완전히 그른 이야기가 아닙니다. 두려움과 신념, 그 사이에서 각자의 방식으로 버텼던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첫 번째, 이순신, 난중일기. 죽고자 하면 살고 살고자 하면 죽는다. 1597년 9월 명량해전 전날 밤이었습니다. 이순신에게 남은 배는 13척, 상대는 330척이 넘는 일본 수군이었습니다. 누가 봐도 싸울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부하들도 두려워했고 일부는 이미 도망친 뒤였습니다. 그 밤 이순신은 이 한 문장을 남겼습니다. 죽고자 하면 살고 살고자 하면 죽는다. 이건 단순한 용기의 말이 아닙니다. 살아남으려고 도망치는 것보다 지금 이 자리에서 해야 할 일을 하는 것이 결국 살 수 있는 길이라는 뜻입니다. 우리 삶에도 비슷한 순간이 있죠. 피하면 편할 것 같은데 피할수록 오히려 더 깊이 갇히는 느낌. 이순신은 그 순간 도망치지 않는 쪽을 선택했습니다. 두 번째, 이순신, 선조에게 올린 장계. 신에게는 아직 12척의 배가 있습니다. 명량해전을 앞두고 조정에서는 수군을 아예 없애라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배가 12척밖에 남지 않았으니 싸워봤자 소용없다는 판단이었습니다. 이순신은 그 명령에 이렇게 답했습니다. 아직 12척이 있습니다. 신이 죽지 않는 한 적은 감히 우리를 얕보지 못할 것입니다. 12척을 겨우로 보느냐 아직으로 보느냐. 그 한 글자 차이가 이 사람이 어디에 서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지금 내 손에 남은 것이 너무 적게 느껴지는 날, 이 문장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아직 있다는 말이 때로는 전부를 바꾸기도 합니다. 세 번째, 류성룡 징비록. 지난 일을 경계하여 훗날의 환난을 조심한다. 류성룡은 이순신을 조정에 천거한 인물입니다. 두 사람은 어린 시절 같은 동네에서 자란 사이이기도 했습니다. 전쟁이 끝난 뒤 류성룡은 관직에서 물러나 고향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한 권의 책을 썼습니다. 바로 징비록입니다. 징비. 지난 잘못을 뼈아프게 되새기고 다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조심한다는 뜻입니다. 이 책은 전쟁의 승리를 기록한 책이 아닙니다. 왜 우리가 그토록 처참하게 무너졌는지, 무엇을 놓쳤는지를 담은 책입니다. 자신도 그 책임에서 자유롭지 않다는 걸 인정하면서요. 반성은 자책이 아닙니다. 자책은 나를 과거에 묶어두지만 반성은 나를 앞으로 나아가게 합니다. 류성룡이 남긴 이 기록이 지금도 우리에게 읽히는 이유입니다. 네 번째, 원균 같은 바다 다른 선택. 원균은 이순신과 같은 시대, 같은 바다에서 싸웠던 장수입니다. 경상우수사로서 임진왜란 초기에 일본군과 맞섰고 이순신에게 여러 차례 지원을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역사는 원균을 이순신과 대비되는 인물로 기록합니다. 이순신이 파직된 자리를 이어받은 뒤 그는 칠천량 해전에서 조선 수군 대부분을 잃었습니다.
그 패배가 결국 이순신이 다시 불려오는 계기가 되기도 했고요. 원균을 단순히 나쁜 장수로 보기보다 이런 질문을 해보면 어떨까요? 같은 전쟁, 같은 바다, 같은 압박 앞에서 왜 두 사람은 그토록 다른 길을 걸었을까요? 어쩌면 차이는 능력보다 그 압박을 대하는 태도에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버텨야 할 때 버티는 것, 물러서야 할 때 물러서는 것, 그 판단이 결국 역사를 갈랐습니다. 5번째, 선조. 두려움을 가진 한 사람의 이야기. 선조는 역사 속에서 종종 비겁한 왕으로 기억됩니다. 한양을 버리고 피란을 떠났고 이순신에 대한 모함을 받아들였으며 전쟁이 끝난 뒤에는 공신들의 공을 제대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잠깐 그의 자리에서 한번 생각해 볼까요? 선조는 반개 혈통으로 왕위에 오른 사람입니다. 왕으로서의 정통성에 늘 불안함이 있었고 자신보다 뛰어난 신하를 보면 본능적으로 위협감을 느꼈습니다. 이순신이 백성들의 영웅이 되어갈수록 왕인 자신의 존재가 점점 작아지는 것처럼 느꼈을 수 있습니다. 그건 나쁜 사람만이 갖는 감정이 아닙니다. 두려움이라는 아주 인간적인 감정입니다. 선조를 이해한다는 건 그의 잘못된 선택을 옳다고 하는 게 아닙니다. 다만 두려움이 사람을 어떻게 만드는지를 한 번쯤 들여다보자는 겁니다. 지금부터는 억울함에 대해 이야기해 볼게요. 1597년 이순신은 선조의 명으로 한양으로 압송됩니다. 죄목은 왕명을 어기고 적을 놓아줬다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는 정치적 모함에 가깝다는 것이 많은 역사가들의 해석입니다. 그는 옥에 갇혔고 고문을 받았으며 모든 직위를 빼앗겼습니다. 그 뒤 백의종군 아무 직함도 없이 그냥 걸어서 전장으로 돌아가야 했습니다. 억울함이라는 감정은 참 무겁습니다. 내가 잘못한 게 아닌데 벌을 받는 상황, 해명할 기회조차 주어지지 않는 상황. 그 무게를 혼자 감당해야 할 때 사람은 무너지거나 단단해지거나 둘 중 하나입니다. 이순신은 일기를 썼습니다. 난중일기에는 화가 나고 슬프고 지친 감정들이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영웅답지 않은 아주 평범한 인간의 감정들이요. 그는 억울함을 감추지 않았습니다. 다만 그 안에서 무너지지 않으려 버텼습니다. 그 버팀이 그를 다시 바다로 데려갔습니다. 여러분은 억울했던 순간 어떻게 버티셨나요? 이번엔 고독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난중일기를 읽다 보면 반복해서 등장하는 감정이 있습니다. 외로움입니다. 어머니가 보고 싶다. 아무도 나를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다. 오늘 밤 홀로 앉아있으니 마음이 어지럽다. 겉으로는 수만 명을 이끄는 장수였지만 안으로는 몹시 고독했습니다. 고독이란 사람이 없는 상태가 아닙니다. 내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이 없다는 느낌입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건 그 고독이 그를 더 깊이 생각하게 만들었다는 점입니다. 사람들의 시선에서 벗어나 오로지 자신의 신념과 마주하는 시간. 그 시간이 쌓여 명량해전 전날 밤에 그 결단이 가능했을지도 모릅니다. 고독을 꼭 피해야 할 것으로만 볼 필요는 없습니다. 때로는 고독이 나 자신과 가장 솔직하게 마주할 수 있는 공간이 되기도 하니까요. 이번엔 두려움에 대해 선조와 원균을 함께 들여다보겠습니다. 선조가 한양을 떠나던 날 백성들은 궁에 불을 질렀습니다. 왕이 자신들을 버렸다는 분노 때문이었습니다. 원균은 이순신의 자리를 이어받은 뒤 무리한 출전 명령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7,000량에서 조선 수군 대부분을 잃었습니다.
두 사람 모두 각자의 방식으로 압박에 짓눌려 있었습니다. 선조는 정통성의 불안을 안고 있었고 원균은 이순신의 그늘과 조정의 압박 사이에 끼어 있었습니다. 역사는 두 사람을 모두 냉정하게 기록했습니다. 그 평가를 부정하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런 질문도 해볼 수 있습니다. 두려움 앞에서 올바른 선택을 하는 것이 과연 쉬운 일일까요? 두려움은 누구에게나 옵니다. 왕에게도 장수에게도 지금 이 영상을 보는 우리에게도. 차이는 그 두려움 앞에서 어떤 선택을 하느냐입니다. 선조와 원균의 이야기는 반면교사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두려움이라는 감정 자체에 대한 연민이기도 합니다. 마지막으로 회복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게요. 백의종군. 아무 직함도 없이 그냥 걸어서 전장으로 간다는 뜻입니다. 이순신은 그 길을 걷는 도중에 어머니의 부고를 받았습니다. 면회도 가지 못했고 장례도 치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도 그는 다시 바다로 갔습니다. 회복이란 상처가 사라지는 게 아닙니다. 상처를 안고도 다시 움직이는 것입니다. 이순신이 위대한 건 13척으로 330척을 이겨서만이 아닙니다. 억울하게 모든 걸 빼앗기고 어머니도 잃고 그래도 다시 일어서서 자기 자리로 돌아갔다는 것. 그게 진짜 이야기입니다. 이순신과 같은 시대를 살았던 이항복은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한번 넘어진 것을 부끄러워하지 말고 다시 일어서지 않는 것을 부끄러워하라. 넘어짐은 누구에게나 옵니다. 이순신도 유성룡도 그리고 우리도. 다만 다시 일어서는 사람이 결국 자기 이야기를 완성합니다. 지금 무언가를 잃은 기분이신가요? 억울한 마음을 어디에도 말할 수 없는 상황이신가요? 이순신도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는 다시 걸었습니다. 당신도 지금 이미 걷고 있는 중일지도 모릅니다. 잠깐 여기서 멈춰볼게요. 지금까지 억울함, 고독, 두려움, 그리고 회복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이 감정들이 어쩌면 지금 내 마음 안에도 있을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 해결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냥 잠깐 내려두어도 됩니다. 천천히 숨을 들이쉬어 보세요. 배가 부드럽게 부풀어 오르는 느낌으로. 그리고 천천히 내쉽니다. 오늘 하루 쌓인 것들이 숨과 함께 조금씩 빠져나간다는 느낌으로. 한 번 더 해볼게요. 들이쉬고 내쉬고. 이순신은 전쟁터에서도 매일 밤 일기를 썼습니다. 그날의 날씨, 그날의 마음, 그날 만난 사람들. 그 작은 기록이 그에게는 하루를 정리하고 숨을 고르는 시간이었을 겁니다. 오늘 하루 당신의 마음은 어땠나요? 지금 이 순간 딱 한 문장으로 표현한다면 어떤 말이 떠오르나요? 오늘 우리는 5사람의 이야기를 함께 들었습니다. 이순신, 억울함 속에서도 신념을 잃지 않은 사람. 유성룡, 자신의 책임을 외면하지 않고 기록으로 남긴 사람. 원균, 같은 바다에서 다른 선택을 한 사람. 선조, 두려움 앞에서 무너진 그러나 우리와 다르지 않은 사람. 그리고 이항복, 넘어진 것보다 다시 일어서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한 사람. 이 이야기들이 오늘 당신의 마음에 작은 위로가 되었으면 합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두렵고 지쳐도 그래도 다시 걷는 사람이 결국 바다를 건넙니다. 오늘도 여기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이 마음에 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가 이 채널을 이어가는 힘이 됩니다. 알림도 설정해 두시면 다음 이야기를 가장 먼저 만나실 수 있어요. 오늘 하루도 수고하셨습니다.